아닌 디도스죠. 그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은 시사저널이 선관위 디도스 사건을 5년 동안 추적했답니다. 서울시장 당시 보궐선거는 연습 게임이었고 2012년 4.11 총선이 메인 타겟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박희태가 주동자였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핵심은 그 기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스가 아니었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디도스는 위장용이었다. 네. 선택적으로 선관위 전체 사이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투표소를 알아보는 거기만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스는 그냥 이거 자체가 다 망그러져야 되는 게 디도스인데 디도스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디도스가 아닌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로서는 그러니까 뭐 최구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그냥 비서관 1명 그리고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관 1명 그렇게 둘이서 IT 업계의 한 사람과 같이 이거를 했다. 원래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검찰 수사만 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도 특검 조사까지를 해가지고서 나온 결론이 그냥 이거였었어. 그리고 당시에 박희태는 내가 뭐가 답답해서 내가 원래 이제 국회의장은 그 당을 떠나잖아요. 당 소속이 아니잖아. 국회의장을 하려면. 그런데 내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관여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구식 의원도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내 비서관이 거기에 그냥 연루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또 IT 업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뭐 다른 정치권의 비서관들이랑 부탁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잘 지내면은 자기 그 나중에 사업 사행성 사업이었나요? 하여튼 그 사업에 뭐 도움이 될까봐 그렇게 협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아니 이게 뭐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야? 하고 그냥 허무개그처럼 이 모든 수사가 종결이 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내부 고발자가 나온 거예요. 그 내부 고발자 말에 의하면 최구식 의원은 물론이고 박희태 의원이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지휘를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름을 갈았죠. 포대가리를 했죠. 새누리당. 그 수뇌부도 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연습 게임이었고 다음 해 4월에 있을 총선이 본 게임용이었다라는 얘기를 정말 진진한 이야기를 밝힌 거야. 그러니까 그 짓거리들에 동원되어 있는 팀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에 디도스를 맡은 팀만 처벌을 받은 팀이 워낙 커버리면 말이 새나갈 수가 있어서 각자 임무만 조금씩 주고 서로 간에 팀들은 서로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디도스라는 걸로 왜냐하면 디도스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사이트든. 근데 그 디도스라고 하는 공격을 처럼 가장 약한 걸로 보이게 해놓고 다른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시민의 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건의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해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예 국민의 표와는 아무 상관없이 뭔가가 조작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이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이런 획책일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는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나왔던 것 중에 선관위를 해킹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해서 투표소 위치를 못 찾게 만드는 것이 진짜로 목적이었을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건 진짜 주목적이 아니라 걸리면 핑계 댈 만한 거리 정도밖에 저는 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몇 년 전으로 가서 다시 리바이벌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국가 나라망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망은 케이트를 통해서 특별망으로 갑니다. 국가 공조직에 깔려 있는 망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쓰는 인터넷과 다르다고요. 외부하고. 그러니까 일단 내부로 통해서 국가 전산센터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에서도 더 특화된 게 선관위 서버예요. 그런데 선관위 아까 디도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디도스는 하나의 디도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 상대방 PC를 컨트롤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서버나 PC를 다운시켜버리거나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선관위 디도스는 내부 적이 있어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더더욱이 두 번째, 선관위 서버 관리에 문을 열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KT망에서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누군가가 조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내부자. 예, 내부자가 두 군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건 선관위망하고 다릅니다. 서울시망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 전산원에서 해킹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무슨 메일을 쓰고 있는 건지, 뭘 쓰고 있는지, 악성 코드가 담겨져 있는 게 다 조사가 돼서 공무원들한테 배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보안이 강화된 선관위는 내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코드 열어줘야만 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다시 이것과 다르게 특별 검사를 다시 도입해서라도 특별법을 통해 이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시민의 눈 얘기를 했는데요. 시민의 눈이 총선 때 20곳 집중 감시구역, 50개 감시구역, 암행구역을 선정했었어요. 암행구역에서 2개가 적발이 됐고요. 오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전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20군데 집중 감시구역에서 모두 다 새누리당이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자료는 아닙니다. 매우 주관적인 자료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지금 정보 사회에서는요. 빅데이터를 가진 놈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해 대선에 치러지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총선 때요. 여론이 어디로 필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어디를 조작해 어느 지역을 조작하면 누가 당선이 되고 다 분석 가능합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거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발본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게 재밌는 게 의혹을 낳는 건데요. 메인 타겟이 2012년 4.11 총선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해 대선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작이 안 들어갔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되게 억울하다 합니다. 개표 조작 얘기하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한두 명만 포섭이 되고 외부 해킹이 들어와서 뭔가 결과값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연습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일반적인 직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네. 한두 명만 서버 관리자나 그의 그렇죠. 고위 관리직들이 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라도 이런 의혹들이 있고요. 새가 날아든다 하면서 지금 올해가 4년째 방송 중인데요. 개표 조작 이야기를 하면은 트위터에서 이상한 계정들이 나와서 우리를 폄하하던 거를 지금도 기억해요. 대표적인 실드 중에 하나는 개표 조작 이야기를 하면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반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어쩌면 문재인 당시 후보도 억울하게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4.13 총선 이번 총선 때 그 대승의 의미가 투표함 지킨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의심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개표 감시 그래서 이재명 시장도 최근에 수개표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대선 개표 부정 증거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서로 약간 공방이 오가고 있고 T적절하게 이런 게 나와줬다라고 하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겠지만 요즘에 송영길 의원도 지금 그 열심히 하시던데 수개표 입법 바로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로 즉석에서 만들어진 그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 동네에 여러분들 가시는 투표소 있잖아요. 그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어차피 한국은 전산이 되게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인터넷망이. 그러면 투표소마다 고유 코드 번호로 입력을 해서 그게 무슨 구별로 선거 구별로 취합이 되고 시도로 취합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 이 전체를 맞춰보면 개표 부정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각 투표소마다 여기서 A, B, C 후보의 득표 숫자를 알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전체 큰 틀 안에서 뭔가 숫자를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수개표에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번에 나온 기사로만 봐도. 맞습니다. 예. 그 당시 2012년 총선 때가 타겟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대선 때가 타겟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 로지스틱 감수 결과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충분히 그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지금 문제는요. 곧 있을 조기 대선에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잘했는데 그때 그 문제가 정확하게 불거져서 문제점이 뭔지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조사가 된 후에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도출이 돼야 이게 개선이 되는데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 수개표관이 왜 중요하냐면 14,700곳에서 한 곳에서 3,000표, 4,000표밖에 안 돼요. 금방 거기서 끝나죠. 까면 1시간이면 끝나버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240곳에 다시 직결해서 다시 검표하고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선관위가 이거에 대해서 왜 투표소 개표가 불가능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두 가지를 내놨어요. 첫째가 선거관리위원이 14,007곳에서 파견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첫 번째 대해서 설명해서 제가 현장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봤더니 지금도 투표소는 선관위 직원이 안 나오고 교사와 공무원이 종사자로 이걸 다 처리한다면 위임사무로 법적 위임사무, 헌법적 위임사무란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현장에 밝혀졌고 두 번째 선관위가 지금 송영길 의원한테 통보한 게 왜 투표소 개표를 못하냐고 하냐면 홈표, 부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위가 있는 법원장급의 판사들 판사들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아스테이 같은 투명지로 미리 도장을 다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찍힌 거는 A로 가고 이렇게 찍은 건 B로 가고 이거는 무표로 처리하고 이건 뭐 홈표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예제를 만들어서 투명한 아스테이도 딱 눌러보면 그게 구분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룰을 후보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금 예. 일을 더 하기는 싫고 자기 밥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실드를 치는 건데 다 그게 개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아니 정확하게 홈표 박근혜 문재인 정확하게 홈표 찍는 그런 경우는 별개로 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그 선거구별로 따로 모아서 해줘도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 비용 더 든다는 말도 거짓말이고요. 인터넷방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바로 입력해가지고 어떤 코드로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만약인데 끔찍해요. 이번 선거를 했는데 물론 빌미를 줄 수 있어. 야권이 이제 분열돼 있대. 선거를 했는데 마치 여권 후보가 당선돼 버려요. 뭐 그때 무슨 얘기 나올 줄 아십니까? 또 개표 조작 이야기 나옵니다. 그 명예를 들고 있으면서 선관위가 지금까지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건의 실수라고 지들이 말하는 그런 실수들을 해왔고요. 우리가 개표 조작이라고 하면 뭐 전산 조작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각 지역에 내려가면은요 선관위 직원이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가지고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개표의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 사전 선거운동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거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 온갖 결탁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표 조작이라고 하는 게 저 위에 있는 전산 조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홈표가 섞이면 미분리표 같은 게 생기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다 보는 앞에서 개표소에서 책상 위에 투표함 까고 투표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1번, 2번, 3번, 4번을 분류해낸 뒤에 그 데이터를 입력하면 끝나는 문제고 진짜 분류하기 힘든 홈표들은 가져오면 됩니다. 각 선거구에 있는 어떤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가져오면 돼서 거기서만 분류해주면 되잖아요. 대세 영향 끼치지 못하는 표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 안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외국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러시아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미국의 일리노이주하고 애리조나주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했었다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 12월 7일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선관위 홈페이지가 해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사이버 공격을 받아가지고 투표 결과가 조작된 결과가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데 선관위에서 뒤늦게 그래도 그걸 찾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를. 거기는 선관위가 찾았네. 양심적인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원데이터를 복구해서 정정해가지고 그 공지를 올리고 트윗을 올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가나 선관위에서 트윗 올린 거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This is fake. This is fake. This is not from the EC disregard completely.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가짜다. 가짜 결과다라고 자기들의 그
해킹받았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정정하는 공지를 올려요.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54.78%, 43.49%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전산에 대한 해킹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선거에 대한 조작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현장 수개표, 투표소 수개표만이 답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졌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A 선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선관위에서는 지금 20% 30% 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지금 그러니까. 100군데가 되는 네.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강동원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실에서 발표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여중에 허위 사실이 한 가지만 있었다면 이미 고소고발돼서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가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거기서 케이스로 나타났다면 먼저 한국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걸 단지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정치권이 너무 무서워서 이걸 못 건드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정치인들 있잖아요. 선관위가 갑입니다.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관위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소송을 왜 안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 해킹 드러났잖아요. 가능하다고. 이거 내부자 없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선관위가 범인인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 제가 전에도 그런 가정을 세운 적이 있어요. 정권 내에서 있어서의 가장 최고로 쉬운 방법은 부정선거고요. 부정선거의 가장 쉬운 방법은 투표수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행위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가장 정권이 바뀌면 무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 찾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방법 중에 만약에 정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개표를 조작해버린다고 하면 이것만큼 무서운 음모는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떠들어줘야 시도를 못한다는 그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개표 조작 이야기하면 투표율이 떨어진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거 누가 만들어낸 그 논리입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상이요. 이승만도 4.19가 개표 조작이었어요. 그렇죠. 3.15 부정선거. 그리고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정희가 그렇게 총 맞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정희 정권 내에서도 각종 중간중간에 개표 조작 굉장히 있었을 사건이 거예요. 많았어요. 예. 아니 드러난 것도 있어요. 부정선거가. 그리고 지금 심지어 6.29 선언 있고 나서 노태우 당선된 것도 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는 뭐가 이상이 있으면 그 지역만 다시 까면 되잖아요. 근데 대선은 14,700 깔 수가 없어요. 깐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역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정선거가 개입될 수 없도록 미리 보완하는 것이 보완을 또 요구하는 것이 보완을 우리 국민이고 선관위가 해야 할 몫이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지금 부안해동해서 벌써 악의 축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 답답하고요. 네. 이건 국민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100만인 서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들어와셔서 하셔서 빨리 이게 지금 법안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이 빠르고 좋은 시절이 있었고요. 그 디지털이 왜곡되면 조작이 가장 쉽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세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 숫자를 올리는 것. 제 성격 같아서는 수개표를 한 뒤에 그 숫자를 봉인해가지고 경찰 호의를 받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그걸 모으는 과정. 전산에 아예 그게 개입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는 지금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닌 디도스죠. 그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은 시사저널이 선관위 디도스 사건을 5년 동안 추적했답니다. 서울시장 당시 보궐선거는 연습 게임이었고 2012년 4.11 총선이 메인 타겟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박희태가 주동자였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핵심은 그 기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스가 아니었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디도스는 위장용이었다. 네. 선택적으로 선관위 전체 사이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투표소를 알아보는 거기만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스는 그냥 이거 자체가 다 망그러져야 되는 게 디도스인데 디도스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디도스가 아닌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로서는 그러니까 뭐 최구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그냥 비서관 1명 그리고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관 1명 그렇게 그 나중에 사행성 사업이었나요? 하여튼 그 사업에 뭐 도움이 될까봐 그렇게 협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뭐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야? 하고 그냥 허무개그처럼 이 모든 수사가 종결이 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와서 내부 고발자가 나온 거예요. 그 내부 고발자 말에 의하면 최구식 의원은 물론이고 박희태 의원이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지휘를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름을 갈았죠. 포대가리를 했죠. 새누리당. 그 수뇌부도 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연습 게임이었고 다음 해 4월에 있을 총선이 본 게임용이었다라는 얘기를 정말 진진한 이야기를 밝힌 거야. 둘이서 IT 업계의 한 사람과 같이 이거를 했다. 원래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검찰 수사만 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도 특검 조사까지를 해가지고서 나온 결론이 그냥 이거였었어. 그리고 당시에 박희태는 내가 뭐가 답답해서 내가 원래 이제 국회의장은 그 당을 떠나잖아요. 당 소속이 아니잖아. 국회의장을 하려면. 그런데 내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관여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구식 의원도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내 비서관이 거기에 그냥 연루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또 IT 업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뭐 다른 정치권의 비서관들이랑 부탁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잘 지내면은 자기 그러니까 그 직거리들이 동원돼 있는 팀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중에 디도스를 맡은 팀만 처벌을 받은 팀이 워낙 커버리면 말이 새나갈 수가 있어서 각자 임무만 조금씩 주고 서로 간에 팀들은 서로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디도스라는 걸로 왜냐하면 디도스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사이트든. 근데 그 디도스라고 하는 공격을처럼 가장 약한 걸로 보이게 해놓고 다른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시민의 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건의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해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예 국민의 표와는 아무 상관없이 뭔가가 조작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이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이런 획책일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는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나왔던 것 중에 선관위를 해킹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해서 투표소 위치를 못 찾게 만드는 것이 진짜로 목적이었을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건 진짜 주목적이 아니라 걸리면 핑계 댈 만한 거리 정도밖에 저는 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몇 년 전으로 가서 다시 리바이벌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국가 나라망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망은 케이트를 통해서 특별망으로 갑니다. 국가 공조직에 깔려 있는 망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쓰는 인터넷과 다르다고요. 외부하고. 그러니까 일단 내부로 통해서 국가 전산센터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에서도 더 특화된 게 선관위 서버예요. 그런데 선관위 아까 디도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디도스는 하나의 디도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 상대방 PC를 컨트롤하거나 또는 디도스 상대방에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서버나 PC를 다운시켜버리거나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선관위